지금은 토요일인데요. 금요일날 매매했던 내용들 또 복귀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들은 별로 흐름은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장은 크게 뭐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복귀가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뭘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만 고쳐 나가도 충분하게 세월이 흘러가면 트레이딩 스킬이 굉장히 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된 점을 고치는 데 주력을 하시면 앞으로 좀 더 나은 트레이딩을 구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점은 꼭 잊지 마시고요. 복귀는 전일 보유했던 종목부터 하나씩 보면서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위니아 외에 상종목이 몇 종목 있었죠. 일단 위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형식적인 거니까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풀릴 텐데 그때 가서 다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보유하고 넘어왔던 상종목들이 오늘은 별로 그렇게 큰 수익을 주지는 못했죠. 수익을 준 종목은 대동 정도가 10% 정도, 시가 10% 뛰고 11% 뛰고 내려온 거 이 정도. 나머지는 모습이 좋지 않았어요. C사이트는 시가가 마이너스 11%대로 출발해야 됐죠. 마이너스 11%대. 삼성 주파수는 아침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6%대. 이렇게 두 종목이 또 출발이 됐죠. 그래서 상종목 가지고 온 것은 이번에는 별 재미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유 플러스 정도가 그래도 아침에 23% 정도까지 급등을 해주는 바람에 대유 플러스 정도 수익을 좀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은 손실이었고 두 종목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상팀들은 조금 아쉬웠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대동하고 대유 플러스에서는 수익이 좀 나왔으니까 조금 마음을 달래보죠. 전체적으로 상팀들은 오늘은 별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고, 기세주로 가지고 온 우리 종배주로 온 LS전선 아시아도 오늘 썩 좋은 모습 안 했죠. 마이너스 2% 출발해서 우리 종배주 들어온 종목 마이너스 2% 출발했는데 우리가 요 중간에 2차를 한번 진행해서 평단을 맞추고 평단 3%에 맞춰서 올라가면 본전을 하자고 했는데 뭐 대부분 다 정리를 다 하셨더군요. 마이너스 0.8%까지 올라갔으니까 큰 손실 없이 다 일단은 전선은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간 내보니까 5%는 올라가 있군요. 이건 뭐 다음 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일에 보유하고 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는 없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또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당일날 진행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신규주가 세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력 종목으로는 신규주를 가장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다른 종목을 일단은 아침에는 볼 것이 없다, 신규주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목이 세 종목이었습니다. DS 단색, 하나 30% 스페, IBKS 제23호 스페,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KB 제22호 스펙. 이렇게 총 4종목이 오늘 거래가 되었죠. 물론 KB 제22호 스펙은 얘는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벤트 종목은 맞습니다. KB 제22호 스펙, 그리고 IBK 23호 스펙. 이놈도 오늘 모습은 나쁘진 않았죠. 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침에
우리는 하나 30호 스펙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건 보지 않고 DS 단석은 그냥 상매매로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었고 일반 데이로든 진행할 만한 그런 종목은 못했죠. 차라리 상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래서 DS 단석은 지금 270% 올라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DS 단석은 그래 해봤자 8% 8% 정도 수익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시가에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일로 수익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단석을 공략하기에는 무리성이 있었죠. 그래서 단석보다는 차라리 당일 수익으로 볼 때는 하나 35석이 비교 불가할 정도의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석 같은 경우에는 즉 오늘 공략을 해서 상에 붙이고 다음 매매 일에 수익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고 또 단석은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하지만 사실 세상 일은 뭐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미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무리하게 여기서 승부를 건다. 이것은 조금 당일 매매로서는 조금 무리했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석은 그냥 상매매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거래량이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그렇게 큰 재미는 없었던 당일로서는 재미없습니다. 이제 상매매로서는 차라리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단석은 270% 붙어서 출발이 되었고 270% 붙어서 출발이 되었고 자 뭐 하나 30호 습격은 62% 프리미엄이 붙어서 출발이 되었고 그리고 IBKS 23호 스펙은 프리미엄이 101%를 붙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는 하나 35 스펙에다가 승부를 걸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결과 뭐 사실 당일 수익으로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엄 62% 붙어 가지고 출발이 되죠. 출발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무한 질주를 하게 되죠. 제 욕심 같아서는 저는 한 1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적어도 100%는 봐야 된다. 50% 끈을 넘어가면서부터 50% 끈을 넘어갔다면 이제는 100% 끈을 봐야 된다. 100% 끈을 50% 끈을 넘어가면 이제 100% 끈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80% 정도밖에 80% 조금 넘게 수익을 주고 더 이상 가지를 못했던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좀 아쉽다. 만약에 DS 단석이 약간 한 200% 정도 270%가 아니고 200%의 정도에 출발해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출발해서 상승해서 쭉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이런 이벤트를 펼쳐줬다면 단석이 시간을 조금만 더 끌어줬다면 얘는 조금 더 갈 수 있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연말 아닙니까? 그래서 작든 크든 수익을 주는 것으로도 참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벤트 종목이 4종목이 있었는데 그 4종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하나 30% 스펙을 선택을 한 것은 오늘 뭐 잘 선택을 했고 거기서 뭐 50%를 먹든 60% 먹든 80%를 먹든 뭐 먹는 것은 이제 뭐 본인들 요량일 테니까 뭐가 나갔을 텐데 아마 혼자서 했으면 20%도 먹고 10%도 먹고 그랬겠죠. 하지만 제가 계속 기본적으로 100%는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가 의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절반씩을 천천히 팔면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의 눈이 좀 더 좋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 30% 스펙은 금요일날에 가장
시간도 깔끔했고, 첫 번째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매매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급등세가 일어나는 건 좋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나 주는 것이 제일 좋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꾸준하게. 하지만 트레이딩이 가장 제1원칙 첫 파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 30% 스펙이 오늘 아주 훌륭했다라고 표현. 여기가 9시 30분입니다. 30분 안에 80% 수익이 나왔으니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더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네 종목 중에 잘 집어서 잘 선택을 해서 공략해서 거둔 수익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30% 스펙 오늘 대단했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30% 스펙을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 사무팀들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삼화전자가 일때 그때 막 이제 바람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화전자하고 삼화전기하고 같이 보실 분들은 같이 뭉쳐서 보시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무팀들은 따로 진행을 안 했어요.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삼화전기를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화전기가 오늘 삼화전기가 29%, 29.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군요. 그때 우리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지점이었거든요. 가신 분들은 그래도 뭐 10% 정도 수익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무팀들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상신전자를 같이 진행을 했죠. 상신전자를 이제 저희들은 같이 진행을 했는데 메신저 팀들하고 막내니까 큰 뭐 욕심은 부리지 말고 하자라는 전제를 달고 시작됐죠. 우리가 기본 단가를 4,300원 잡았지 않았습니까? 4,300원 여기죠. 이 지점이죠. 이미 발발이 되게 된 이 지점에 이제 우리가 4,300원 타임을 잡았습니다. 상승폭을 좀 키워는 줬습니다만은 막 크게는 키워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12% 정도, 13% 정도 나왔죠. 고가가 22.4%였는데 4,300원 9.0%대란 말이에요. 9.0%대니까 아침 여기가 10시 반이니까요. 그죠? 9.0%대니까 뭐 10% 이상 수익만 나와도 사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내인데.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제 삼화전자와 삼화전기와 더불어서 상신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세 종목을 잘 했고, 아침에 삼화전자 말씀드릴 때 삼화전자 하신 분들은 또 삼화전자 그대로 하신 분들도 있으시더군요. 삼화전기도 같이 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겼고, 삼화전기는 제가 챙기라고 했죠. 수익을. 상신도 수익을 챙겨 나가라. 요즘은 이등기는 잘 안 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상신전자는 10% 이상 13% 정도 수익 나온 것은 오늘 뭐 가볍게 잘 챙겼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늘 이 종목 좀 아쉬웠어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0.2% 출발해서 고가가 5.9%였는데요. 5.9%였는데 제가 원했던 모습은 이 상태에 지금 꼬리를 달아줘 버리는데 안 달아주고 그대로 멈춰줬으면 좋겠다. 한 15만 치고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원에 타점을 잡고 받지 않습니까? 14만 원에 한번 이제 이놈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그냥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파동을 준 것을 눌림을 기다려서 우리가 14만 원에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9%인데 14만 원 1%다란 말입니다. 1%. 한 4, 5% 정도 수익밖에는 주지 못했어요. 근데 물론 뭐 수익 챙기신 분도 또 수익을 챙겼겠죠. 저희들은 따로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조금 미세한 흐름이지만 오늘 조금만 올라가서 이 상태로만 좀 멈춰만 줬어도 다음을 기대해 볼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개인적으로 수익률을 떠나서 좀 아쉬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좀 아쉬웠어요. 믹스원은.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눌림 종목은 하림을 이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림은 한창 하락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내중내 산해하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때였죠. 오늘 하림이 시가가 4.0%였어요. 4.0%. 자, 여기 제가 신호를 드릴 때가 제가 얼마의 기준가를 드렸습니까? 4,200인가 4,250원이었죠. 될 수 있으면 4,200원 거치 들어가면 좋은데 4,200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4,200원이 몇 프로 때면 14%대였거든요. 근데 14%도 4,220원까지 딱 줬단 말이에요. 4,200원이나 4,220원이나 큰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단가가 나갈 때는 그 프로수를 보라. 4,200원에 물량이 잔뜩 몰려 있는데 잘 안 내려오죠. 그래서 실질적인 타점은 여기 4,220원. 여기가 타점이 이제 됩니다. 뭐 4,200원이나 4,220원이나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상승은 해서 수익은 뭐 12%, 23%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할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할인이 지금 내려왔던 시간이 지금 9시 한 20분 정도 돼요.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9시 30분이니까 이 저점이 이제 뭐 9시 한 20분 정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시간은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 DS 단식이나 뭐 그리고 스펙주들 막 이런데 이제 정신없이 막 싸우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산을 쳐다볼 때 만일에 자기가 산을 거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산하고 계속 싸워야 되겠지만은 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면 이제는 반드시 이 고를 봐야 된다. 고를 봐야 된다. 왜냐면 산이 영원히 산일 수도 없고 골이 영원히 골일 수도 없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항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면 꼬인다. 그래서 고를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림도 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하림을 우리가 공략하게 되었죠. 그래서 큰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12, 3% 주는 수익. 마음 같아서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하림을 이야기하면서 이놈은 엉덩이가 무겁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 점이 좀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엉덩이가 가벼운 놈들은 갈 때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림은 그 와중에도 아침에 그 치열한 신규주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아침 싸움에서 주의를 잘 둘러보고 흘러내리는 종목을 버리지 않고 잘 챙겨서 수익을 챙긴 그런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의를 둘러보는 매매는 참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도 잘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CM 생명과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CM 생명과학은 우리가 잘 아는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된 종목인데 아침에 일찍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일찍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 이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 단속도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상팀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방송에서 종목을 믿지 말라. 지금 저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지만은 언제 풀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상팀들은 집중력이 중요한 거지 종목을 여기저기 벌떼처럼 징검다리 매매하면 죽음이다. 자기의 트레이딩에 자기의 포지션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 말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 이놈이 획 풀어져 버렸죠. 획 풀어져 버린다. 그래서 다시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저는 3,000원에
메시지를 보내죠. 이 시점을 우리는 타점을 보자. 그래서 한참 놀더니 결국은 이 시점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제가 3,000원이라면 좀 과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3,000이면 13%대입니다. 여기가 상한가 있던 놈이 13%대 잠시 이렇게 내려왔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포인트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따지면 어제 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참을 기다려가지고 잡아가지고 20%도 수익을 먹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놈은 그렇게 긴 폭은 잡지는 않았어요. 어제 할인 같은 경우는 목요일 할인 같은 경우는 20 몇 프로 있을 때 1%대에서 우리 기다려서 잡아가지고 20% 수익을 가까이 챙기고 마무리됐죠. 28%까지 올라간 종목을 1%대 기다렸는데 이놈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13%대 기다렸다. 그리 보면 크게 많은 폭을 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상한가 풀어진 종목을 여기에서 매매한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매매한 사람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매매에서 손을 떼고 충분하게 기다려서 눌림을 잡고 들어간다. 상한모는 눌림의 천재죠. 잘합니다. 좀 과한 편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돌파도 잘하지만 눌림도 참 잘하죠. 물론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인데 큰 폭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금요일만 아니었다면 이놈은 다시 또 상한가로 또 올라가거든요. 오늘 수익률은 1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2% 정도. 1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목적했던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매매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꾸 응용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수련을 하셔야 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트레이딩의 목적은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SCM 생명과 그 와중에서도 오늘 그 치열했던 와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상명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C 사이트가 될 텐데, 자, 이 종목은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이 종목을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상문에서 프로 매도라는 것을 이제 운용을 하는데, 급등주의 싸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10%에 올라갔을 때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10%권을 돌파 못하고 내려오면 그것은 그냥 당일 데이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놈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급등주의 오리지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0% 그리고 또 30%, 40%, 50%, 60%, 70%, 80%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급등주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C사이트를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스타일은 승부를 반드시 호흡을 길게 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하게 메시지도 적어서 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 호흡을 길게 봐야 된다. 근데 타점을 잡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오늘 왜냐하면 C사이트는 전일에 상종목을 가져온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11%대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타격을 많이 입었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여기서 데이들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도 잘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뭐 평범하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캔들을 주면서 이제 쭉 진행을 되어 왔던 종목이라면 뭐 이것저것 따져서 뭐 꼬리를 잡고 공략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제 딸랑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서 상한가를 치고 오늘 딸랑 마이너스 11% 출발한단 말이죠.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원칙, 산으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바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상과 고를 같이 봐야 된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또 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준다는 것은 사무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죠. 물론 다 그런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등주, 대박 급등주가 당일날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요. 뭐 지가 뭐 무조건 하고 뭐 급락을 했다고 해서 급등이 일어나 그렇진 않아요. 뭔가 전체적인 시장이 뭔가 이놈한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시장이 조금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조금 느껴지고, 그래서 이 종목을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28%에 들어가자는 건 참 무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진행을 했다고요. 왜? 단석은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인 단석은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고 30% 스펙은 80%에서 100%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100%를 넘어가면 C사이트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줬을 거예요. 근데 100%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그 9시에서 9시 30분 가장 강한 힘을 주는 그 시간대에 100%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은 오늘 틀렸구나. 이미 단석이 시간을 좀 끌어주고 자기가 좀 단석이 좀 쭉 끌고 올라가면서 시간을 끌어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다면 아마 저놈은 30%는 100%를 훅 뛰어넘으면서 200% 향해서 갔을 텐데 너무 단석이 짧게 마무리 이벤트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를 못 넘겼다. 자, 상황이 이렇게 맞춰요. 가장 하이라이트인 애들이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지 않습니까? 28,000원과 29,000원 투트랙을 잡았죠. 28,000원. 어김없이 28,000원을 딱 여기 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C사이트에 이제 파괴적인 이제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가 마이너스 28% 아닙니까? 마이너스 28%. 여기가 몇 프로입니까? 한번 볼까요? 고가가 플러스 27%예요. 27.8%. 그러니까 마이너스 28%에서 플러스 28%까지 가는 거죠. 대단했죠 오늘. 예. 수익률이 정확하게 76%인가 77%인가 이렇게 나오더군요. 76%, 77%. 아주 정말 미친 듯한 폭주였죠.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물론 이런 것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한 달에 보면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씩 꼭꼭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오늘 C사이트는 1차, 2차를 다시 공략하신 분들은 거의 100% 수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너스 28% 1차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여기가 보합이에요. 보합이 마이너스 11%대란 말이에요. 여기 점선이 보합이니까 점선이 시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요 1차 들어가신 분들은 요 시가에서 팔았어도 20% 수익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파신 분 반, 뭐 또 절반 승부 보시는 분 반, 경력자들은 대부분 절반 정도 승부를 보죠. 그래서 챙긴 문선들은 이제 빠이빠이 했죠. 다시 제가 또 신호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신호? 다시 한번 더 보라. 내려오면 챙겨 먹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쉽게 그렇게 그냥 손을 떼면 안 된다. 이미 이렇게 한번 탁 반등을 주면서 시장의 가능성을 알려 줬기 때문에 이 파동의 가능성을 알아본 사람들은 또 한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전략으로 보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보면 우리가 28,000원과 29,000원 투트랙 있지 않습니까? 29,200원까지인가? 250원까지가 내려왔어요. 200원까지가. 큰 차이였거든요.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기 또 들어가신 분들 또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오늘 거의 100% 수익을 또 챙기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뭐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2차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안 왔고 그냥 뭐 들어간 사람이나 안 들어간 사람이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시사이트 같은 경우와 시사는 이 한 종목으로서 공부가 될 게 참, 오늘 수익을 내서 공부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왜 상가 고를 봐야 되는지, 왜 고를 보더라도 왜 이 골이 상승을 해야 되는지, 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상승을 하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C사이트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C사이트가 가장 오늘 정말 큰 대박이었는데, 오늘 다들 잘 같이 방송에 있을 때 방송에 들어오셨을 때 진행이 됐던 종목이라, 오늘 장 끝나고 나니까 방송에 들어오셨던 그 분들 중에 문자로 오늘 문진이 대박입니다 하고 문자로 막 보내신 분도 계시던데, 다들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금요일날 매매를 마친 것 같아요. 보유 종목은 단석 이런 종목은 상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삼화전자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다음 주는 며칠밖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좀 더 간결하게 하면서 마칠 생각인데, 또 끝에 가봐야 되겠죠. 또 사람 이름 모르니까 말이죠.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성탄절이 이제 옵니다. 가정에 많이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좋은 기운 받아서 연말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충전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